보겠습니다. 한 장으로 어떻게 정리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더 쉬는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84쪽 보면 이제 분사의 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까지는 요거 확인하고 요건 풀어보시라고 했고, 요 분사에 관해서 우리가 전부 다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분사에 관해서 우리 선생님의 뭐 핵심적인 한 장, 잉글리시 하트죠. 영어의 지도에서 분사는 어디서 공부했냐면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지금 분사라고 하는 순간 형용사가 반짝반짝 떠오르면서, 맞아, 형용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확장이 된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지금 이게 떠오르면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는 애초에 kind나 good이나 이런 것처럼 애초에 태생이 형용사인 애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날 때는 동사에다 ing나 ed를 붙여서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비동사 다음에. 따라서 비동사 다음에 ing냐 ed냐 둘 다 올 수 있으니까 보호로서. 그래서 그거가 처음에 논쟁이 되고 중학교 때 그거 주로 그거 위주로 공부했다. 거기에 분사가 여기에 분사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또 하나 어디에 나옵니까? 형용사는 형용사구와 형용사절로서 이렇게 나눠졌을 때, 형용사구와 형용사절로 나눠졌을 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분사구가 있죠.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ing, 능동관계일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동관계일 때 이 분사구가 있죠. 여기가 또 분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왔나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던 분사 구문이 있었죠? 이쪽에. 여기 부사구와 부사절이 있죠. 여기에 분사 구문. 분사 구문 줄임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접주동이라고 그랬죠. 그죠? 접주동.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간단하게 봤었습니다. 접속사는 알아서 판단해. 단 강조할 때는 어떻게? 그대로 더. 주어 같으면 지워, 다르면 그냥 더. 독립 분사 구문. 동사 비교이죠. 동사가 시제 같아, 그냥 ing. 만약에 여기가 한 시제 앞선다는 건 과거, 현재, 대과거, 과거 이때만. 그리고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현재 완료, 과거까지. 현재 완료랑 현재까지만. 요런 경우에는 완료 분사 구문이 된다. 이게 분사예요, 분사. 이 책은 선생님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어떻게 분사를 설명했는지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문법책이 이렇게 이걸 설명하려고 쓰이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84쪽 거기 해설지 보시면 위에 해설만 읽어보겠습니다. 해설 읽어보면서 다 풀어봤는데 틀린 거야. ABC 중에 여러분이 풀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답을 채점했는데 모르겠어. 그건 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B번에 3번, 4번은 왜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자, 1번 보세요. 한정용법 나와있죠. 형용사처럼 쓰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화살표 어떤 거 설명입니까? 형용사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며. 여기 명사를 꾸며준다며. 그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ing나 ed는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이거를 한정용법이라고 그래요. 꾸며주니까. 꾸며주는 거 한정적용법, 제한적용법이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는 건 비동사 다음에 나와서 풀어주니까 서술용법. 이 화살표를 말 붙이니까 한정용법, 서술용법 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법책은 이 표 설명이라니까. 이걸 문법책에서 용어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간다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 한정용법. 보호 역할을 한다. 막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 화살표를. 서술용법. 형용사처럼 쓰여 앞이나 뒤에서. 왜 앞이나 뒤에서라고 했어요? 단독으로 나올 때는 sleeping boy, 그죠? broken window처럼 앞에서 꾸며주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 꾸며준다며. 그러니까 앞이나 뒤에서란 말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 표를 설명한 게 문법이죠. 그렇잖아.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She tried to open the locked door. 왜 locked가 앞에 왔습니까?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나는 그 개가, 자, 이건 조심하셔야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명사 다음에 ing 나와서 어디에? 의자 위에 앉아있는 개. 원래 앉아있는 개는 sitting dog인데. 됐죠? 근데 왜 이렇게 뒤로 갔냐? on a chair. 뭐 때문에? on a chair 때문에. 이거죠, 이거.
서술용법 분사에 목적어, 수식어가 붙어 있으면 명사의 뒤에 수식했다. 길어지면 분사고. 서술용법 보세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 설명하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 설명하는. 일단 여기서 주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한다. He looks tired. 이건 뭐예요?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형용사를 갖다가 뭐라고 하자? 보호라고 한다. 이랬는데 비동사가 확장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중에 감각동사, look 동사. 아직 안 배웠어요. 이 형식 할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he looks tired. 그는 지쳐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나는 그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4대 천왕이라고 해서 5형식 할 때 열심히 하는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와 있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보호 역할을 한다. 넘어갑시다. 오른쪽 85쪽 한번 보세요. 자,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이라는 진행 또는 의미를 나타낸다. 현재 분사 요거 설명하겠다 이거죠. 뭐뭐 하는 진행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she saw him 그가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땅에 누워 있는 걸 봤습니다. 나는 흥미로운 여기서는 exciting now라면 지가 흥분한 소설이 아니라 흥미를 주는 소설이죠. 이렇게 되죠. 단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이어도 그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책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여기서 읽다가 궁금한 거 풀어준 거예요. 여기 현재 분사 중에 현재 분사는 뭐랑 형태가 같아요? 동명사랑 형태가 같잖아. 동명사도 동사에다 ing 붙이잖아. 그러니까 그 구분을 어떻게 할래? 라는 게 궁금하잖아. 예를 들어서 sleeping dog 이것과 그리고 sleeping car 그죠? 뭐 이런 거. 자, 어떤 게 현재 분사고 어떤 게 동명사냐? 알겠죠? 물론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게 동명사예요. 그거 너무 쉽죠? 그건 어렵지 않은데 이것처럼 이렇게 앞에 올 때가 있어. 동명사가. 선생님 이렇게 앞에 오나요? 네. 명사가 겹치면 앞에 명사를 형용사처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영어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자는 개, 잠자는 차.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용도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말을 붙여서 말이 잘 되는 건 같은 형태여도 동명사입니다. 잠자기 위한 차죠. 침대 차죠. 이거는 동명사로 봅니다. 잠자는 차는 차를 의인화하기 전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잠자는 개 뭐뭐 하는으로 말이 잘 되죠. 잠자기 위한 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현재 분사입니다. 이거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뭐뭐 하기 위한 즉 for라는 걸 넣는 거예요. A car for sleeping 이렇게 했을 때 말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dancing hall 춤을 추기 위한 hall 말이 되죠. dancing hall 할 때 dancing은 동명사. 그 다음에 dancing girl 춤추기 위한 소녀는 말이 안 되잖아. 무슨 춤추는 머신입니까? 그럴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 분사.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dancing girl 그 다음에 dancing hall 이렇게. 즉 원래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로 보호로 쓰일 때는 헷갈리는 게 잘 안 헷갈려요. 물론 보호일 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잘 안 헷갈려요. 그런데 이렇게 동명사가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뭐 하기 위한이란 말만 넣으면 된다. 우리 한번 보세요.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형태가 같지만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이라고 해석이 되며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게 하나 조심하셔야죠. 네.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요건 이제 기본 명사 앞에 나왔을 때 헷갈리는 거고 추가로 하나 잡아준 거고 가장 헷갈리는 건 이거죠. 명사가 동명사, 명사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주어, 목적어, 그 다음 보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비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서 내 취미는 my hobby 뭐 하는 거예요? 신발을 수집하는 것이다. My hobby is collecting shoes. 그죠? 신발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collecting 비동사 다음에 collecting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녀는 신발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은 she is collecting shoes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거는 다 알다시피 현재 진행형이고 위에 거는 뭐뭐 하는 것이다 해서 보호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동명사가 보호로 쓰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y hobby 내 취미는 is collecting 신발 같은 거 수집하는 사람 있죠? collecting shoes 신발을 수집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게 주어고 뭐뭐하는 것이다가 돼서 주어 동사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she is collecting. 그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신발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는 비동사 플러스 ing 나와서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밑에 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죠. 뭐뭐 얘는 하고 있는 중이다. 얘는 뭐예요? 뭐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죠. 동명사는 뭐뭐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녀는 신발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상하잖아. 즉 이퀄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행형은 이퀄 상태가 될 수가 없죠. 얘는 뭐예요? 이퀄 상태가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냐? 투부정사의 명사형 용법에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My hobby is to collect shoes.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해라.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예를 들어서 she is to collect shoes 해버리면 그러면 그녀가 신발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될 때는 특수한 용법으로 즉 she와 to collect가 다르니까 특수한 용법으로 be-to 용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것과 비슷한 그런 거예요. 명사적 용법이면 주어랑 보어가 쓰였을 때 일치가 돼야 돼요. 내 취미가 수집하는 것이다. 근데 그녀는 이게 안 되잖아 일치가. 그때는 현재 분사로 봐서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의 취미는 만화책을 읽는 것이다. 저도 만화책 읽는 게 취미예요. 근데 요즘에는 만화 가게를 못 가겠네요. 여기 만화 가게 가서 라면 하나 시켜서 같이 라면 먹으면 라면 한 그릇 한 젓가락 하고 만화책 읽고 너무 재밌거든요. 그 라면도 끓여주는 라면이어야 돼요. 끓여준 라면에 계란을 난 풀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에 톡 터가지고 한 번만 싹 휘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먹다가 보면 계란이 살짝 반숙이 돼 있어요. 다 먹다가 국물에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입 먹고 만화책 보고 진짜 행복하거든요. 요새 갈 수가 없네요. 한 3, 4년째 가지 못했네. 있어요. 라페 가면 있어요. 라페 가면 거기 가서 한 반나절동 썩다 오면 진짜 행복한데. 그러다가 이제 라면 먹고 맛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짜장면 먹으면 또 쳐다보게 되죠. 아이 저 새끼 짜장면 먹고 있네. 또 침이 꿀떡꿀떡 나와요. 한 번 한 4년 전인가 코로나 오기 전에 수업 다 끝나고 도저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야. 그래서 10시에 재빨리 얼른 물어봤냐면 횟집에 갔어요. 횟집 가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거 들고 버거킹 가서 마포 좋아하거든요. 마포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떡볶이 집 옥반에 가가지고 문 닫기 전에 왜 거기 가면 야끼만두 있어요. 그것만 떡볶이에 적셔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만화가게 갔어요. 가자마자 먹방 파티를 한 거죠. 만화책을 읽으면서 다 같이 가지고 떡볶이를 푼 다음에 야끼만두 맛있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뭐 어떻게 쳐다보는 자기 라면 먹으면서 누가 막 몇 명이 라면을 막 시켜 오징어 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햄버거를 여러 가지 또 햄버거 다 먹으니까 사람들이 슬쩍 보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다 먹으면 배가 불러서 나 많이 못 먹거든요. 절반 먹고 다 넣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회를 갖다 딱 뜯어가지고 상체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다 먹으니까 옆에 사람이 입나서 가더라고요. 뭐야 가더니 나가더라고. 근데 너무 맛있어요. 거기서 내서 먹으면 갑자기 그런 즐거움. 코믹북스가 나와서 그래. 진짜 만화책 요즘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취미는 만화책을 보는 것입니다. 밑에 거는 조는 그의 방에서 만화책을 보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보는 중입니다. 이때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거분사 뭐뭐한 뭐뭐 당한이란 완료 또는 수동의미를 나타낸다. 함은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떨어진 잎들. 이건 떨어진이란 뜻이죠. 떨어지고 있는 잎이라면 falling leaves가 될 거예요. 그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falling leaves.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fallen leaves 하면 땅에 떨어져서 깔려 있는 잎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had my cell phone repaired. 나는 내 휴대폰이 수리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했고 요거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을 유발하는 ing, 감정을 느끼는 pp. 그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분사형으로 자주 쓰입니다. 이때 능동의 뜻, 감정에 흥분시키는, 흥미를 주는, 따분하게 하는 현재 분사를 수동의 뜻일 때 과거 분사를 쓴다. 그래서 J.K. 롤링은 놀라움을 주는 작가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여기다 amazed를 쓰면 놀란 작가예요. 깜짝 놀란 작가. 아니죠. 그는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놀란 거죠. 왜? 나의 요리 실력에 놀랐습니다. 이것처럼. 이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일로 갔을 때, 보호를 쓸 때,
이거 쓸 거냐 이거 쓸 거냐 또는 명사 꾸며줄 때 이거 쓸 거냐 이거 쓸 거냐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나머지 보시고 그 다음에 87쪽 가니까 뭐 나왔어요? 분사 구문의 형태 나왔죠. 분사 구문이 난 접주동이다. 이거를 줄인 거다.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방법. 접속사 생략.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한다. 부사절과 주절의 시제가 같으면 부사절의 동사를 ing 단순 부정사로 바꾼다. 됐죠? 이건 더 안 하셔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분사 구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 은근히. 지금 여러분이 한 것 중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너무 중요했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거 다 중요했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했어요? 분사구 중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명사구와 명사절이 중요했고, 왜 이 자체가 길어지니까. 특히 대과 와서는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사 구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특히 약간의 소제목으로 좀 분류하면 여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그냥 기본으로 깔리고, 모든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프린트물이 하나 나온 거야. 이거 시험범위야 3장 준 거야. 오늘 3페이지. 각 페이지마다 분사구문이 있어요. 각 페이지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해하시겠습니까? 각 페이지마다 대절, 완절이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걸리는 거라. 방금 여기 대절, 완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얘도 있어요. 각 페이지마다. 오늘 지문 3개 추가야. 그 다음날 갑자기 지문 4개 추가야. 백마고 같은 데는 그러다가 시험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지문 5개 추가야. 뭐 이러죠. 근데 여기 백마고 없죠. 있습니다. 근데 지문 하나가 갑자기 길죠. 엄청 길어요. 진짜 가서 얼굴 가리고 그냥 개떼기를 한데 그냥 누굴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애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얼마나 부담 내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공부할 때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못된 거예요. 저 녹화되겠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하니까 분사구문도 여기 풀어주는 거예요. 분사구문은 문맥에 따라 주로 때, 이유 이런 걸로 쓰인다. 때, 이유, 그죠? 때, 이유, 조건, 때의 조양동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드물게 조건, 양보도 있다. 이건 여러분이 한 번만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만 볼까요? 몇 개 볼까요? 세 번째 거 보면 having a headache, 두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got up, work early. 나는 조금 일찍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두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s 지우 이거는 뭐야? as 접속사는 as가 와야겠죠. 뭐뭐이기 때문에 as가 제일 만만해요. 뭐뭐이기 때문에도 되고 뭐뭐 할 때도 되고 뭐뭐 하면서도 되고 as가 제일 만만해요. 그래서 바꿀 게 애매할 땐 as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as 그 다음에 i랑 같으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과거 시제가 같으니까 그냥 having이 된 거죠. having pp가 아니에요. 이거 알겠죠? having pp가 아니라 그냥 have 동사였던 거죠. have headache가 두통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had headache. 내가 두통이 있기 때문에 as지고 had가 having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혹시 틀린 거라든지 이해 안 되는 건 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자, 89쪽 분사구문의 시제와 태엽 보시겠습니다. 분사구문이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내는 경우는 단순 분사구문.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having pp 완료 분사구문을 쓴다. 그 이전에 나타낸다고 했을 때는요, 거기다가 이전 밑에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죠? 이전 밑에다가 앞에가 뭐야? 과거 부사절이, 그 다음에 주절이 현재.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하시지 앞선다는 건 여기가 되가고 여기가 뭐? 과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쪽이 부사절이고 이쪽이 주절. 잊지 말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having pp가 된다는 거죠. 그죠?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 이럴 때.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do, he just stood there.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단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거라는 거죠. As he didn't know what to do. 몰랐기 때문에 그는 단지 거기 서 있었습니다. as 지우고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두고 he랑 같으니까 지우고. 근데 이제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럴 때는 그냥 didn't는 무시하고 그냥 not으로 써주면 돼. 부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didn't know니까 과거. 그 다음에 stood 과거 같잖아. knowing 되는 거죠. 밑에 거 보겠습니다. 밑에 변하기 전께 보면 as he had been born in a small town. 그가 어디에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돼 있죠. as 지우고 he랑 같으니까 지우고 시제 봤더니 had 플러스 pp 뒤에는 과거 한 시제 앞서죠. 대과거 과거죠. 그러니까 having been bor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조심할 게 하나 있죠. being이라든지 having been은 뒤에 과거분사, born, 형용사, 명사 요런 걸로 시작하는 수동분사 구문에서는 어떻게 된다? 보통 생략될 수 있다. having been이나 be는 뒤에 형용사나 명사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긴 뭐가 있어요? 과거분사 born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으면 생략 가능하다. 많이 생략해준다. 이렇게 요거 하나 조심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마 밑에 다 풀면서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네, 지금 안 풀려 있으면 푸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답지는 내가 올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올렸으면 오늘에도 올려줄 테니까 확인하시고 독립분사 구문 가보시겠습니다. 독립분사 구문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그냥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자, 독립분사 구문은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 관용 표현입니다. 자, 독립분사 구문은 뭐냐면 분사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때 그냥 써주라 이거 그랬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it being sunny 이건 뭐냐면 햇볕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땠다? 날씨가 화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안가로 갔다. as 지우고 it이랑 원래 as it was sunny였죠. as는 알아서 네가 판단해보고 it이랑 we랑 비교해봤더니 다르네 그냥 써주라 이거죠. 그 다음에 was랑 went랑 같으니까 being이 된 거죠. 이걸 독립분사 구문. 따라서 거기서 무슨 뜻을 알 수 있어요?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격이다. 왜 주어 그냥 써주니까. 화창한 거는 비인칭 주어긴 하지만 날씨잖아요. 날씨. 있어준 거잖아요. 그 다음 거 조심하세요. 별표 하나 하세요. 위에 거는 잘 아는데 그 다음 거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밑에 거 뭐냐면요. As there was no food at home. 집에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Chinese food, 중국 음식을 약간의 중국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죠? 그럼 as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요. there가 뭐지? there는 원칙적으로 주어가 아니죠. there was, there are 이 구문에서 주어는 no food죠. 하지만 그래서 there is, there라는 유도부사라고 해서 도치됐다고 그러죠. 하지만 분사구문 역할을 할 때는 형식상 주어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어처럼 쳐줘요. 따라서 there랑 I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there를 그냥 살려둔 겁니다. 그 다음에 was랑 ordered랑 비교해봤더니 어때요? 같죠. 시제 과거. There being no food at ho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에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there be 구문을 분사구문을 쓸 때는 there를 생략하지 않고 being 앞에 쓴다 주어처럼 처리해준다. 요거 하나 조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인칭 독립분사 구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하나의 수거처럼 쓴다. 관용 표현이라고 그랬죠.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 judging from, 뭐뭐로 판단하건대, speaking at,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considering that, 뭐뭐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수거적인 표현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넘어가겠습니다. 91쪽은 또 은근히 많이 나오죠.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분사 구문의 아류입니다. with 다음에 명사, 대명사. with가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ing나 전치사 다음에 명사, 대명사, 목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 분사 구문이 나온 겁니다.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채로 뭐뭐 하면서 라는 일종의 분사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능동관계일 때 with 다음에 나와 있는 명사와 분사가 능동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를, 수동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산책을 했습니다. 내 개가 나를 따라오게 한 채로, 내 개가 나를 능동적으로 쫓아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게 한 채로 나는 어떻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he was sitting on a bench.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는 중입니다. 뭐 한 채로? 그녀의 다리가 꼬아진 거죠. crossed, 교차된 채로, 꼬아진 채로. 그래서 crossing이 아니라 다리가 꼬아진 거니까 어떻게 cross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것도요. 그래서 능동 수동할 때 수능에서요. 우리 수능에서 능동태 수동태가 순수하게 능동태 수동태보다는 오히려 능동 수동 문제가 여기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벌써 2개죠. 수능에서 수동태 문제는요. 즉 능동 수동 문제는 능동태냐 수동태냐 순수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뭘 물어보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미 그 얘기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뭘 물어보냐면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명사 다음에 ing냐 id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선생님 계속 그렇죠? 기본적인 거 설명하다 갑자기 수능으로 확 가죠. 지금 이거 기본적인 거라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수능에서 능동 수동은 순수 능동태 수동태 문제는 잘 안 물어보고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걸 물어본다고.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알겠죠? 요걸 땐 능동, 요걸 땐 수동.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기 분사구문. 분사구문에서 라이팅이냐 리팅이냐 이걸 또 엄청 잘 물어봐요. 이렇게 돼서. 그럼 이것만 보면 둘 다 올 수 있죠. 쓰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쓰여진 채로. 여기는 주어를 봐야죠. 여기 있는 주어가 만약에 the teacher 그 선생님은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쓴 후에 그죠? 뭐 했습니까? told 말했습니다. 그죠? 나에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쓴 후에 나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땐 writing이죠. 밑에 거는 영어로 쓰여져서 the book 그 책은 즉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책이 쓰여진 거냐? 그죠? The book is to read. 그죠? 너무 읽기가 어렵다. The book is difficult. 하드로 합시다. 어렵습니다. to 뭐하기가 read.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입장에서 얘는 쓰여진 거고 얘는 직접 뭐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능동 수동이냐 여기서 물어봐요. 순수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한 거예요.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도 나올 수 있고 ed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때 이거는 뭐야? 능동이고 이거는 수동이죠. 이걸로 나와요. 네 번째는요. 아직은 안 했는데 우리 오형식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거 나오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다섯 번째는 수동 부정사. 예를 들어서 the machine 그 기계는요.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 기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need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해요? to repair냐 be repaired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그 기계는 수리할 필요가 있어요? 수리될 필요가 있죠. 이게 아니라 이게 되는 겁니다. 수리될 필요가 있다. 능동 수동. 어느 거냐? 1, 2, 3, 4, 5번이 수능에서 나와요. 능동 수동. 그러니까 실제로 능동태 수동태 3형식부터 수동태가 있는데 의문문의 수동태, 긍정문의 수동태, 부정문의 수동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다 공부하고 4형식에서의 수동태, 5형식에서의 수동태, 3형식의 수동태에서 목적어가 대절인 경우의 수동태 뭐 복잡한 수동태가 많은데 그런 원칙적인 수동태 문법적인 문제는 잘 안 물어보고 수능에서 응용해서 1, 2, 3, 4, 5 다 능동 수동 문제죠. 요거 가지고 능동 수동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수능에서. 5가지 아시겠습니까? 5가지 이게 나옵니다. 이거 수동부정사죠? 네, 그래서 답이 분사 여러분도 하나 정리 그냥 깔끔하게 5개의 수능에서 나오는 5개의 능동수동 그건 뭐예요? 분사구 분사구문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 어디다 적어둘까요?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with 그 다음에 얘는 오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 간에 목적 보호의 능동 수동 이거는요 수동 부정사 단순 부정사냐 수동 부정사냐 그죠? 단순 부정사냐 수동 부정사냐 5개 어디 그냥 잘 보이는 데다가 단순 부정사냐 그럼 수동 부정사냐 이 5개 5개 이게 어디에서 수능에서 능동 수동으로 잘 나온다. 저희 with 다음에 여기 이게 나와서 같이 봤습니다. 선생님 교재에다 써도 되고 어디 눈에 잘 보이는데 수동 탈 때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5개 나오는 거.
본 사람은 선생님 교재 5페이지부터 다시 차분하게 한번 봐봅시다. 선생님 교재 5페이지 앞부분의 기본적인 거 선생님이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오늘 접속사랑 전사랑 설명할 거예요. 5페이지 보면 5페이지는 선생님 5페이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 다시 한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넷피스만 표시가 돼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이 깜빡깜빡 해야죠. 마음속으로. 다음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문장 성분과 품사의 관계 해가지고 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해당 품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주어는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동사는 동사, 목적어, 명사,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 화살표 생각하시면 되죠. 보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죠? 그 다음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즉 일반 다 되는 건 아니란 거죠. 형용사절이나 형용사구 중에 일부만 되는 거죠. 형용사절은 아예 안 돼요. 수식어, 부사, 부사구, 부사절. 영어 문장이 아무리 복잡해도 밑에 예쁘게 색깔이 돼 있죠. 전형적인 통사구조, 신텍스, 스부컴을 바꾸지.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 나중에 문형 갈 때 진짜 많이 합니다. 영작할 때도 항상 이거 가지고 합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영어 문장은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로 나뉜다. 복잡한 문장의 뼈대는 동사 찾아라. 빨간색으로 동사. 그죠? 그래서 그 참조 예제 1, 2, 3번 눈으로 한번 빨리 한번 해석해 보세요. 주어, 동사, 주요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수식어 이렇게 표시나 한번 해줘보세요. 1, 2, 3번 해줘보세요. 선생님 책인데 그래도 한번 쭉 보면서 가야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치사랑 접속사 설명하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3번은 이제 해석이 어려울 거예요. 2번하고 3번은 굉장히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 단어 뭐예요? 단어 가르쳐 줄게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세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부딪힐 그런 문장들이죠. 자, 1번 한번 봐볼까요?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번 보시면 다음에는 who부터 가르치시면 되죠. Who won the first prize in the contest 가로 닫으시고 여기까지. 그럼 그 남자는 탐일지도 모른다. 메이 플러스 FP 탐일지도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디에서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왜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어요? 더맨부터 가로친 데까지 다 주어인데 뒤에서 수식어가 붙은 거죠.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주어를 길게 하는 거 형용사절 그걸 보여주고 있죠. 2번 보시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인터럽트가 방해하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컨센트레이션 집중이죠. 어떤 패시지한 그 문단에 대한 당신의 집중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as you stopped, 당신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하기 위해 멈추기 때문에 그래. 아마 집중하는 걸 멈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속도를 늦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크게 줄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를. 지금 문장이 복잡하죠. 대충 해석은 되는데 뭔 말이 정확히 안 와닿죠. 선생님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터럽트에 동그라미 치시고
interrupt에 동그라미 치시고 slow에 동그라미 치시고 end에다 삼각형 그리세요. 다시 한번 interrupt에 동그라미, slow에 동그라미, end에다 삼각형, 그리고 reduce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절차는 this procedure는 절차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게 병원이 나오면 hospital이 나오면 그러면 클리닉이 나오면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나 수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차는 방해하고 늦추며 그리고 크게 줄일 것입니다. 이게 빼야 돼요. 엔드를 중심으로 선생님 삼각형 그린다고 그랬죠. 등위 접속사. 독해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한번 지나가는 말로. 복잡한 말이 복잡하고 길어졌다는 건 엔드나 오나 벗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삼각형 그려놓고 지금처럼 땡땡땡 쳐버리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방해하고 당신을 속도를 느리게 하고 크게 줄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독해의 핵심인 겁니다. 당신을 뭘 방해해? 당신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거야. 그 패시지, 그 문단에 대한.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멈추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크게 줄일 겁니다. 당신의 이해를 줄일 겁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엔드나 오나 벗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했죠?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은 엔드나 오나 벗은 없는데 주어 동사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거는 뭐냐? What probably started out as ordinary dieting. 여기서는 주어가 여기까지가 주어고 has developed가 동사입니다. 동사를 딱 찾은 다음에 왜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을까? 명사절, 왓절. 그죠? 내가 선생님이 말한 게 이해되십니까? 명사절이 왜 중요하다? 명사구가 주어 자체가 길어져서 주어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드니까. 동사 찾은 다음에 발전되었습니다. 뭐가? 우리의 다이어팅 하면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 살 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는 고등학교에서 살 빼는 식이요법보다는 식단으로 많이 나와요. 식단. 알겠죠? 먹는 거 식단.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식단으로서 시작된 것이 왓은 뭐만 것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죠? 아마도 우리의 평범한 식단으로서 시작된 것이 발전했습니다. 뭘로 발전해? 리지드 패턴, 엄격한 패턴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대부터 가르치시면 되죠. 리지드 패턴을 또 꾸며주는 거죠. 어떤 것이냐? 심각하게 아웃 오브 컨트롤 가로닫으시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된 그러한 엄격한 아주 그냥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냥 정상적인 식단으로서 시작된 것이 뭘로 발전되었어? 엄격한 패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면 안 되는? 위반하면 안 되는 어떤 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어가 동사가 has developed라는 거, 2번에서 and를 중심으로 interrupt, slow, reduce라는 거, 1번에서 may have been이라는 거, 이 동사를 찾을 줄 알아야 문장 구조가 파악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뒤에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8은 그 다음에 9페이지 가보시면 구와 절, 문장의 구분, 구절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죠? 구는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블루는 단어지만 블루 펜슬은 구입니다. 2 단어 이상이 모였으니까, 그죠? 이건 명사 구죠. 그 다음에 파크는 단어지만 in the park 하면은요 전면 구죠, 그죠? able은 형용사입니다. 단어죠. able to read 형용사로 이루어진 2 단어 이상 형용사 구입니다. use는 동사였습니다. make use of는 동사구 또는 삼어동사, 이어동사 이런 말 쓰죠. 부동사라고 그러죠. 절과 문장은 마침표 찍은 거, 절은 마침표 못 찍는 거. That he is honest is true. 전체는 문장. That he is honest는 명사절, 그죠? 전체는 문장 밑에도 he bought blue jeans when he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부사절 뭐뭐 했을 때, 어디 백화점에 갔을 때 그는 청바지를 샀다, 그죠? 그는 파란색 펜스를 샀다. 어떤 거? 장난감처럼 보이는 형용사절이죠. 펜스를 꾸며주니까. 알겠죠? 그래서 문장과 절에 대해서 잘 나왔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앞에 그냥 기본 지식들을 훑어보는 겁니다. 명사구와 명사절에 있죠? 정크푸드.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명사 having 정크푸드. 같은 다 표현이죠. 정크푸드는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 정크푸드를 먹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 이건 뭐예요? 명사구. That we have much junk food every day. 우리가 매일 정크푸드를 매일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명사절. 알겠죠? 구,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절 다 같은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로 가면 11페이지 보면 문장의 오형식이 있죠? 근데 어차피 앞으로 할 거니까 주, 수, 스부컴을 못 벗어난다는 거죠. 주어가 S, 동사가 V, 그 다음에 보어가 오든지 주격보어 이 형식. 다른 목적어가 오든지 목적어가 없다는 건 3, 4, 5 형식. 그죠? 그 다음에 수식어가 오든지 수식어는 1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간단히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로
형태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인칭 단수 조심하자 이런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주어는 인칭에 따라, 동사는 인칭에 따라 변하고 3인칭 단수에 있어 붙이는 거. 시제에 따라서 두 번 변한다. 시제는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시제 가면, 나중에 시제에 대해서 뒤에 가보면, 그래서 14페이지, 15페이지 가보면 그 다음에 16, 17페이지가 다 시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부터 좀 채워보세요. 네. 나중에 시제 할 때 다 채우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조금 채워보세요. 아마 모르겠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인터넷 찾아보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가보시겠습니다. 진짜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조금씩 형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겁니다. 인칭대명사 변화. 그죠? 아니면 이거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고개 끄덕인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다 박스에서 이거 다 구멍 뚫어놓고 이거 써봐 하면요. 다 쓴 사람 1명 정도? 매년? 10명이면 1명 정도? 은근히 못해요 이거. 그 다음 밑에 한번 해보세요. 몇 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데스크는 3인칭 단수죠.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동사에 3인칭 단수에 있어 붙일 거 아니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몇 인칭 뭔지. 3인칭 단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한번 해보세요. 거기 크라 있고 마이 티처 있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다 썼으면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다 맞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럼 3인칭 단수하면 아이씨 뭐 이런 기초를 다 하냐 부동문법에 이러는데 아니라니까. 이분이 여러분 잘 못한다니까. 자신있게 다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가 가서 받을 테니까. 나랑 같이 맞춰봅시다. 네, 다 못 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자, 데스크 3인칭 단수입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 어떻게 구분해요? 1인칭은 내가 속한 겁니다. 2인칭은 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랑 너랑 다 들어가 있으면 나가 위주입니다. 1인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인칭이고 그죠? 너희들은, 당신들은 2인칭인 겁니다. 또 나랑 너가 없으면 3인칭인 거예요. 데스크는 나도 너도 없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카도 3인칭 단수. 단수 복수는 안 엇갈려요. 근데 인칭이 엇갈리죠. 마이 티처 1인칭 단수라고 쓴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건 3인칭 단수죠. 마이 티처 할 때 마이에 속으면 안 되죠. 나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잖아요. 거기 그죠? 나의 선생님은 그냥 독립개체죠. 그러니까 다 3인칭 단수입니다. 유어 바이 그 2인칭 단수한 사람 많아요. 3인칭 단수입니다. 아시겠죠? their son 3인칭 복수한 사람 많아요. 3인칭 단수죠. son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다 3인칭 단수예요. us는 1인칭 복수. 왜? 우리들이니까 1인칭 복수. our present는 3인칭 복수. 그죠? our라고 해서 1인칭, 2인칭 들어가면 안 돼요. 뒤에 거 우리의 선물들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레젠츠가 중심이니까 3인칭 복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3인칭 복수. 빌딩즈니까. her mistake 3인칭 단수. Mr. Jones 3인칭 단수. The president 3인칭 단수.
themselves 3인칭 복수 themselves니까 himself 3인칭 단수 마운트 에베레스트 3인칭 단수 해피니스 3인칭 단수 water 3인칭 단수 your class 3인칭 단수 your에 속지 마시라고요. 2인칭 단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 each for 3인칭 단수입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each죠. 네, 잊지 마시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헛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진지 아닌지 안 틀릴 거 아니야. 빌드에 S 붙일 건지 안 붙일 건지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나이트에 S 붙이지 안 붙이지. 그죠? 너의 걔는 쓸 때 you're the like me 하면 안 되죠. you're the likes me 이래야 되죠. 자, 사람, 동물, 사물의 이름, 명사다.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역하라는데 아시겠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중요한데 어떻게 한다? 명사의 전용 때문에 미리 판단하지 말자. 그냥 뒤에 S가 붙었으면 이거 원래 쓰지 못하는 건데 딴 뜻이구나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would는 예를 들어서 water에다가 S 붙인단 말이에요. 얻어 못 붙이고. 그런데 would S 페이퍼에 water에 S가 붙이면 거기 나온 것처럼 강이나 바다가 되는 거예요. would는 나무는 S를 못 붙여요. 얻어 못 붙여요. 왜? 목질이라는 어떤 거 물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트리를 해야 돼요. 많이 쓰고 싶으면 트리는 S도 붙일 수 있고 1, 2, 3 기수도 붙일 수가 있어요. 트리즈 나무들 이렇게. 근데 여기다 S가 붙었어. 못 붙인다면 선생님 이거 숲이 되는 거예요. 숲.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뜻이 다 있어요. 라이트는요. 뭡니까? 라이트는 빛이잖아요. 못 붙여요. 라이트나 라이트가 되면 전등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명사의 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있죠? 얼라노브 라초 3인칭이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플랜티 오브.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삼총사가 나와요. 3인칭이 아니라 고등학교 가면 얘는 many도 쓸 수 있고 much도 쓸 수 있어요. 즉 many는 쓸 수 있는 명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much는 즉 수에 쓸 수 있고 양에도 쓸 수 있어요. 얘는 골치 아프게 판단 안 해도 돼요. 둘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얼라노브 뭐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얼라노브 인포메이션이 나온 거야. 얼라노브 파인딩즈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얼라노브 파인딩즈 발견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매니로 바꾸니 머치로 바꾸니 하면 한참 생각해. 잠깐만요 선생님. 얼라노브는 매니랑 머치로 바꿀 수 있으니까 파인딩 연구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거 머치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미치겠어. 여기에서 붙였잖아요. 그럼 매니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혼자 판단해요. 얘들아 이거는 단순히 복순이 인포메이션. 그러면 인포메이션이요? 잠깐만요. 가서 정보들 단수 복수 아닐까? 아니 S 안 붙었잖아. 그때는 머치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영어에서. 어드바이스 있죠? 어드바이스는 단순히 복순이 그러면은 애들이 어드바이스 충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단수? 아니 복수인가? 안 붙었죠? 그러면 이거 단수예요. 그러니까 뭐야? 머치 많은 충고들 했을 때. 근데 어떨 땐 S가 붙어요. 어드바이스에 장난칩니까? 어떤 때 안 붙이고 충고에는 S 못 붙이거든? 조언할 때는. 근데 어떤 때 붙어요. 그럼 그때는 매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며요. 원어민이 틀렸겠습니까? 교과서가 틀렸겠습니까? 그때 어드바이스는 뭐냐면 고지서 정보에서 나온 고지서 같은 거 그게 어드바이스 할 때 그때는 S 붙여요. 어드바이스에. 그러니까 편의시설 유틸리티 있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 할 때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제일 어려운 거야 영어에서. 저거 S 붙일 수 있는.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물질 명사 그죠? 물질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빛이라든지 이런 건 못 쓰는 게 원칙인데 S 붙었으면 딴 뜻으로 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 안 되는 거 같은데. 알겠죠? 스톤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좀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스톤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멩이. 스톤은 원래 못 써요. 깨도 돌이잖아요. 초크도 못 써요. 근데 앞에 어가 붙으면요. 돌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 있죠. 에이씨 맞아봐라 이 새끼야. 그 돌멩이. 그때 스톤이 돼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사전 찾아보면 하나에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가 불가산은 U라고 붙어있고 가산은 count 이렇게 돼 있거든요. U랑 C로 돼 있거든요. 한 단어 한 명사 앞에 U와 C가 쓰임새마다 다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 원어민이 아닌데 그냥 우리는 주는 대로 먹자 이거예요. 뒤에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보세요. 어가 어디 붙었는지 알았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셀 수 없는 거랑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원래는 안 되는데 S가 어가 못 붙는데 저렇게 붙었다는 건 뭐가 딴 뜻으로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마는 겁니다. 옛날에 그걸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분류 보시면 뭐 보통명사,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집합명사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옛날 이고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게 중요한데 주는 대로 판단하자. 주의할 물질명사 밑에 나와 있죠. wood, stone, bread, paper 셀 수 있을 것 같은데 glass, chalk, sand, money 얘네들은 셀 수 없는 거예요. 그 밑에 거 셀 수 없다는 감을 좀 잡아두자 이겁니다. 오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나랑 여러분하고 오늘 공부하기 싫은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 빨리 끝내요. 공부하기 되게 싫은 것 같아 오늘. 그냥 주말에 갔다 왔더니 딴 사람들이 됐어.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보기엔 주말에 지금 다 어디 놀러 갔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컨디션 망가지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그냥. 지금 전화 올 텐데 학원에서. 오늘 휴가 없나? 왜 문자 안 오지? 선생님 아팠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러고 온 거 아니야? 우리 그래도 인간답게 삽시다. 선생님 아팠으면 좋겠는지 하지 맙시다. 선생님이 아파서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불행히도. 네, 그래서 건강체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아파서 빠질 거라는 그런 마음은 아예 버리세요. 버리시고 다만 선생님도 설날 땐 쉬어요. 네, 설날에 나오지 마세요. 설날엔 나오지 마세요. 설날 땐 쉬어요. 불행히도 우리가 설날에 안 걸려 있어요. 마지막이 화목인데 금요일부터 연휴 시작이에요. 그죠? 금, 토, 일, 월. 그리고 화요일이 대체 휴일이긴 휴일이더라고. 내가 실수했어. 학원에다가 화요일에 수업한다고 내가 작년 12월에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안해. 화요일날 정규 수업이야. 나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여러분이 데스크 가서 선생님 그거 빼주시면 안 돼요. 막 여러분 다 가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안 될 거예요. 오늘 진짜 하기 싫은가 봐. 좀만 힘냅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한번 가보세요. 21쪽 가보세요. 21쪽 가보시면 복수형 만드는 법 있죠? 이건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무게 복수. 아까 전에 이건 조심하세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헛갈리는 것 중에 하나. 뉴스는 얼라더브 뉴스 하면은 맨일까요? 뭐칠까요? 얼라더브 뉴스 맨일까요? 뭐칠까요? 맨이 손 들어보세요. 얼라더브 뉴스 많은 뉴스들. 어치 손 들어보세요. 많은 뉴스들. 왜 하필 손 들어? 맞아요. 우리 조이 맞아요. 이거는 셀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여서 머치예요. 여기 S 붙었다고 속으면 안 돼요. 얘는 애초에 그냥 단수 취급이에요. 뉴스는 항상. 알겠죠? 다음부터 손 안 들라고 할게요. 미안해요. 자, 옆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건 기본이죠? 네, 그건 아닐게요. 네. 그 다음에 22쪽 관사를 은근히 어려워해요. 아까 전에 S 붙냐 안 붙냐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어나 어 붙이냐. 관사에 어를 붙이냐 덜을 붙이냐 이거 어려운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네. 기본적인 거 한번 봐보세요. 정의. 관사를 선생님 영어 팔품사에 관사가 없는데 관사 들어갔네요. 그렇잖아. 영어 팔품사에 관사가 없잖아. 관사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거든요. 정관사는 더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 좀 멋있게 모음 앞에서는 D라고 발음하죠. 그죠? 그지? 모를래요?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 armor죠, armor. D armo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기 그 United States America 할 때 그거는 얼까요? 언일까요? 그러니까 앞에 United States America 할 때 그게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United States America. 정확히는 이 발음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Unite States 이렇게 돼. United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되겠죠. United States of America 했을 때 of America 했을 때 이거는 자음 취급하는 거예요. 얘는요. 반자음이라고 해서 반자음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는 원래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되는데 미국 애들은 D라고 잡고요.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내가 왜 D라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도 그렇게 한대요. 그게 멋있대요. 간지난대요.
얘는 자음이에요. 자음. 그러면 이거 있죠. 그죠? 이거 가끔 연애 프로그램 나오면 우산 쓸 줄 알아? 우산? 막 해가지고 야 영어로 우산도 못 쓰냐 했는데 어려운 단어죠 이거. 어렵죠. 그죠? 엄브렐러. 자 이거 했을 때 이거는 어일까요? 어딜까요? 또는 더일까요? 디일까요? 이거 발음이 이거죠. 그죠? 우리가 모음이라고 할 때는 아, 예, 이, 오, 우 이것만 되잖아요 보통. 발음이 이걸로 돼야죠. 그죠? 발음이 이걸로 되어서 만약에 mp3 플레이어라고 있죠. 이건 어일까요? 언일까요? 더일까요? 디일까요? 이거 m이라고 해서 자음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이거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mp3 이걸로 되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라 on mp3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다른 대로 하는 거거든요. 쓰여진 게 아니라. 그러면 umbrella 이거는 생긴 건 이거지만 이게 발음이 이거예요. 하필 반모음이에요. 얘는 이거예요. 이거 on umbrell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중학교 어디 나왔어요? 자음 모음 안 했어? 컨소넌트 바우얼 안 했어? 가슴이 팍 메입니다.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고등학교에서 안 다루는 거야. 그냥 재미로 한번 했는데 큰 실수했네 내가. 자, 자 갑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22쪽 한번 23쪽 읽어보고 끝낼게요. 자, 형용사 일종이에요. 관사는요. 어쨌든 얘는 부정관사, 정관사 들어가는데 얘는 형용사 일종으로 넣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용사에 들어가요 보통. 앞에 명사 앞에서 꾸며주잖아. 명사 같잖아. 근데 따로 품사의 종류에 관사를 추가해서 영어 품사의 종류를 8품사가 아니라 9품사로 분류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또 영어책도 있고. 어쨌든 그건 그때그때 하고 명사 앞에서 명사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형용사와 비슷하기 때문에 형용사에 넣는 게 대세입니다.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꼭 명사 앞에서 사용되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음 앞에 on을 쓴다. 정관사 더 그죠? 특정한 걸 가리킬 때 보통 하는 거죠. 이미 언급하는 명사나 특정한 거 가리킬 때 유일물 가리킬 때. 부정관사 명사의 첫음이 자음으로 발음되면 on을 사용하고 모음으로 발음되면 on을 쓴다. A desk, an apple, an umbrella. 이게 여기 빨간색 있죠?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uniform 이거는 자음이에요. uniform 할 때 United States 그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universal, university에서 어가예요. ear 그죠? 이것도 이 발음이에요. 이가 IAEO 할 때 그게 아니라 반자음이로 되는 거예요. house, house지만 unhour죠. H가 발음이 안 날 때 silent sound 묵음일 때는 unhour죠. honor니까 honor 명예란 뜻이죠. map은 어지만 mp3 플레이어 할 때는요 mp3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m이니까 발음이 이걸 되니까 on이 되는 겁니다. 부정관사 어나 on의 다양한 의미 꼭 한 개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란 뜻도 있어요. She is right in a sense.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옳아. 하나의 의미에서는 그녀가 옳다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녀가 옳아. We study English for 2 hours a day. 하루에 뭐뭐당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동안 우린 영어를 공부한다. There are all of a size. 그들은 모두 하나의 사이즈다. 같은 크기. 동일한 사이즈다. 개라는 동물은 독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개라는 동물은 이렇게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say a word for a while.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약간 얼마 동안. 하나 동안이 아니라 잠시 동안. 그래서 요거 은근히 몰라요. 부정관사. 요 표현 좀 받아두세요. 요런 것들이 될 수 있구나. 별표 하나 하시고 눈여겨 받으시면 여기 왜 어가 썼을까 하나라는 의미가 아닌데 요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요거 살짝 별표 하나 하시고 영어가 강해지기. 물론 시험엔 안 나와요. 근데 영어가 강해질 때 어가 왜 붙었을까? 이런 의미구나. 이 5가지 의미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이 정관사 더를 사용하는 경우 영작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하거든. 어를 붙여야 돼. 더를 붙여야 돼.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을 때 그녀는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차는 매우 값비싸다. 이런 거 있죠.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명사를 말할 때 이미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Would you open the window? 그죠? 지금 창문 알고 있잖아. 그죠?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명사 뒤에 수식어로 한정될 때 알겠죠? The book on the desk 이것처럼 명사 뒤에 수식어로 전면구가 뒤에서 한정하고 있죠. 책상 위에 있는 그 책, 여러 책이 아니라 그 책 갔을 때 악기 이름 앞에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세상에서 유일한 거 the sun, the moon 이럴 때 그 다음에 종족 전체 아까 the처럼 역시 더를 붙일 수도 있어요. 종족 전체를 대표할 때. 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를 잘 몰라요. 호칭 waiter, waiter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유격이랑 같이 나왔을 때 bring my beer 소유격이랑 어는 같이 안 써요. 알겠죠? 그래서 bring my beer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mom likes music. 음악 앞에 또 가능적으로 안 붙이고 음악은 보통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mom, 자기 가족일 때는 mom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her name is 수지. 우리 딸 이름이 수지예요. 네, 그래서 쓴 거예요. 운동 경기, 아까 악기 이름 앞에는 덜을 붙였죠. 운동 경기는 안 붙여요. play baseball. 식사 이름 안 붙여요. 그러니까 플레이 어런치 더런치 아니에요. 질병 이름 캔서 이런 데도 안 붙여요. 그 다음에 계절 이름 그냥 in summer, in the summer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거 왜 안 붙여요? 안 되는 알게는 그냥 언어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과목 있죠. math, economics 안 붙여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 by 다음에 교통수단일 때는 안 붙여요. by the train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이 본래의 목적으로 쓰일 때 우리는 매일 학교에 갑니다. go to school 할 때는 학교에 간다는 게 수업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go to bed 하면요 잠자러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조 표시 보면 there is a concert, 콘서트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때는 at concert가 아닌 거예요. at the school인 거예요. 왜? 학교라는 건물이 본래 있던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중소유격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은 소유격 my, your, his, her, our 이것과 어는 같이 안 써요. 그래서 this is my book 이렇게 해야 돼. this is a my book 이런 건 없어요. 이것만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통 this is my book 또는 this is a book of mine 이렇게 바꿔 쓰죠. 그냥 하나 봐두시고 소유격이랑 같이 안 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은근히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뭐 할 건 해야 되니까 부사까지 보시고 부사까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로 갈 거거든요. 부사까지 이제 2페이지 남았어요. 정의, 형용사 한번 봅시다. 24쪽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는 말, 용법, 문장 안에서 저번에 한번 봤어요. 그죠? 동사 다음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을 하거나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보호 역할 하는 거. 비동사 다음에 보호 역할 하는 거 싹 나와있죠? 명사에 대명사 꾸며주는 거 나와있죠? 확장 5번 보시면 형용사는 본래부터 형용사인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 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기본적인 걸로는요. 자, 오른쪽에 부사는 설명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은근히 몰라요.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말 부동형문이라고 그래서 부사는 부사와 동사와 형용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부동형문. 문장 안에서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Her face, 그녀의 얼굴은 빛납니다. 아주 환하게. 그녀는요 대단히 기쁩니다. 고마워요 대단히. 다행히도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우리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제 her face shines brightly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 she is so delightful은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고 very much에서 very는 much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고 fortunately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예문을 들어준 거예요. 형태는 형용사 li 붙이죠. e가 있으면 e 빼고 li 기본적으로 y로 끝나면 il이에요. 근데 밑에 거 잘 보셔야죠. 형용사와 부사가 early는 둘 다 똑같아요. 일찍 이르게. 그래서 early night 하면 어떤 거예요? 이른 밤. 그러니까 밤이 아직 막 됐을 때. 그지? earlier 하면요. 이제 그 해 초반에. 근데 get up early 하면 일찍 일어나다. 즉 이른과 일찍이 다 돼요. 패스트도 패스트 카 이거 은근히 몰라. 패스트 카는 빠른 차예요. 고 패스트는 빨리 가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가 다 있죠. 레이트도 늦은과 늦게가 다 있어요. 이거 별표 하나 하세요. 요 표. 그래서 late night 늦은 밤이죠. 그 다음에 get up late 하면 늦게 일어나다죠. lately가 되면 완전 딴 뜻이 돼요. lately가 되면 뜻이 뭐가 됩니까? lately가 되면 뜻이 뭡니까? 누구 다 알잖아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누구예요? 최근에가 되는 거죠. 그죠? 최근에. hard도 형용사일 때는 단단한, 힘든 이런 뜻이 있어요. hard work, 힘든 일이죠. 근데 부사로는 열심히란 뜻이 있는 거예요. work hard. hardly 완전 다른 뜻이 되죠. 얘는 뭐예요? 거의 뭐만 않다는 뜻이 되는 거죠. high는 높은이 있고 높게가 다 있어요. high sky, high building, 고층 빌딩이죠. 근데 fly high, 높이 날다죠. highly는 꽤, quite의 뜻이에요. near는 가까움과 가까이에 다 있어요. nearly는 거의란 뜻입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있고 형용사로 pretty, 꽤란 뜻도 있어요. 거의 부사에 pretty는 꽤입니다. 그게 뭐랑 같으면 highly랑 같은 거예요. 그럼 pretty는 뭐냐? pretty는 이거는 예쁘게, 원래 예쁜이란 형용사 pretty의 부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전치사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메인 전치사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근히 중요합니다. 네. 한 번만 끌었다 봅시다.